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퇴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의 국제 역학 관계를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미중 갈등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It's no surprise that when we raised those issues, clearly and directly, we got a defensive response. 议事规证明，对中国采取卡脖子的办法来打压的办法，最后受损失的是自己。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China has an overall goal, and I don't criticize them for the goal,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중국과 1대1로 맞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EU 등과 함께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중 제재를 발표하는가 하면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도 처음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패권 경쟁에는 뜻이 없다는 말을 거듭하며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中国无论发展到什么程度 永远不称霸、不扩张、不谋求势力范围、不搞军备竞赛。 군사, 경제, 기술 면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에 나서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가급적 대결 국면을 피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핵심 이익만큼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의 주권과 이른바 영토 보전을 갖다가 위협하는 행위. 또 하나는 중국의 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발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핵심 이유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동원하고 나선 미국에 맞서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북한 등 우호 세력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앞세워 유럽에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중 갈등을 두고 과거 미소 냉전에 빗대 신냉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냉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적으로 다 대항을 하는 거, 대결을 하는 거고 진영 대결을 벌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거고 있거든요. 2028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 등 기술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18.3%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世界要公道，不要霸道。大国要有大国的样子，要展现更多责任担当。 과거 냉전 시대가 이념 대결과 군비 경쟁 등으로 특징 지어졌다면 현재 미중 갈등은 훨씬 더 복잡 다단한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그리고 가치와 이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중 간 대립 전선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김광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과거 냉전 시대 이 미소 대치가 이념 대립이 중심이었다면 이 신냉전은 국익을 앞세운 세계 경제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G2 고래들이 싸우면서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데요. 냉전 시대 이후 소련이 붕괴했고 한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일본도 버블 경제로 무너졌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정체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 같은 단어가 1990년대, 2000년대 중국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다 시진핑 주석 시대, 중국은 마침내 대국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018년 보호무역을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00종이 넘는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자동차 등의 보복관세를 물리며 양국 간 무역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중국은 반도체 등의 원료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서 갈등을 더 키웠죠. 몇 차례 무역 합의가 이뤄졌다 번복되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출렁했는데요. 중국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 1대1로 구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네덜란드 같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세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쳤습니다. 중국과 붙어있는 인도를 지원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인 일본, 호주, 이른바 쿼드를 통해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이 줄타기 외교를 주로 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느 한쪽을 선택하란 입장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휴전 상태였던 양국의 전쟁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 기술 패권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양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인 우리나라,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셈인데요. 사실 최근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에 끼칠 영향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 회의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타난 조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수급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재편을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텔과 TSMC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하면서 삼성전자도 결정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신규 공장 투자를 2분기 내 확정 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태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 첨단 부분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재편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별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0년 24%로 세계 2위였던 미국은 지난해 12%까지 떨어졌고 대신 대만, 한국, 중국 등 3개국이 전 세계 유통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업계도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존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적절히 재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대중국 제재 시 대응 방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 중 양국 모두에 국익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 방위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미중 신냉전의 틀을 뛰어넘는 방안은 무엇일지 서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달 3일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중국은 한중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다는 태길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각각에 걸린 국익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은 전방위로 중국을 조여들고 있고 중국 역시 1대1로를 통한 팽창 의지를 보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이 대중 견제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태도로 인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가 우선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한미 간의 관계는 이 이상으로 전진하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우선 미중 진영론의 틀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신냉전 구도가 구체화되는 것을 막고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초월외교라고 해요. 미중이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여건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은 해결이 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그 손익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한국의 노력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은 가장 유력한 협력 분야라고 여겨지는 코로나19와 환경 문제에서 역시 대결 조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은 자국 우선주의에 막혀 공평한 배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 측이 백신을 외교 수단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사안마저 G2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량을 두고 미중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미중 간 대립전선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떤 대안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GDP 40%를 넘는 국가들을 어떤 식으로든 주저앉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중국은 미국 GDP의 70% 선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미중 주도권 다툼을 두고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계속 주도권을 쥐려는 기존 패권국, 이를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 사이 구조적인 긴장감이 커지면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함정은 모르고 빠지기도 하지만 때론 뻔히 알면서도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미국과 중국이 함정에 빠져 끝내 무력 충돌로 치닫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